여의도 클래스가 택한 오늘의 트렌드 클래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정의화학주 호우 실적 받고 유가 더블로 가. 자, 코로나19로 참 이게 빛을 발하지 못했던 업종이잖아요. 정의화학이. 근데 유가가 막 60불 이상 갈 거라고 지금 뭐 증권 시장에서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평균의 상태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유가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전망이 좀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전년도 유가가 그렇게 급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 거기에다 플러스 지속적으로 유가의 생산량이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급 과한 현상들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초기 이 코로나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 공장 가동률도 멈추게 되고 경제 자체가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이 진행해 보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감소한 지점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산국들은 생산량을 줄이질 않았죠. 거기에 따라 이제 합의를 맞췄다는 부분들로 기대감으로 단기 반등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워낙에 장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실적 개선들이 크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그 전년도 보면은 이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적자를 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실적 부분들의 이런 취약 부분들을 닦고 나서 이제는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연말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닥을 찍으면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 부분들이 바로 정유화학 쪽에 좀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나 이번에 또 미국 한파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그 연료 부분에 대한 유가 수요가 또 급증을 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함께 나오면서 2월 첫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2%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반등 시에도 이 같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요소였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4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실적 부분 개선치가 크지 않았지만 전년도에 가장 큰 적자를 냈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거다라는 전망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자주 얘기해드린 거지만 시장에서 좋았던 게 더 좋아지는 것보다 더 그 주가에 큰 호응을 받는 게 안 좋았던 게 좋아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유화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같은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65달러 정도 수준까지 이어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부분에 따른 이익 개선폭도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제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을 하고 있는데 백신이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내면서 코로나 이슈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게 되면 우리가 이로 인한 이런 경제 정상화 기대감들이 좀 더 크게 반영되는 게 이러한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업종이 바로 코로나 백신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건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정유학 쪽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충분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시장이 가장 큰 메카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미래차 부분인데요. 그로 인한 배터리 관련한 이런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도 역시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도주로서의 역량은 충분히 추가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연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정말 그간의 주도주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지점에서 더 움직인다고 해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마냥 추격을 하시기보다는 당분간은 이 같은 조정권 움직임들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는 지점마다 어느 정도 분할해서 전략을 잡아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극화 현상들 때문에 가는 종목들이 아마 조정을 받을 때 같이 받아도 올라갈 때 반등이 빠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기대감이 남아있고 실적 개선치 전망치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너무 짧은 트레이딩의 관점보다는 올 상반기 정도를 놓고 중장기 호흡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거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 등으로 사실 작년에 크게 좋지는 못한 업종이었는데 이제 유가가 이제 50불 위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금 정유화학이 뭐라 그러죠? 전기차 배터리로 이제 체질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쪽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스카이 전문가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게 바닥을 치면 그 다음 수순은 이제 돌아서는 거죠. 조금 더 상반기에 봐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또 스카이 전문가님께서 직접 이 주제를 또 선정해 오셨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있을 듯합니다. 급동원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지금 전망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유가라는 것은 지금 지금 그 WTI 기준 봤을 때 오늘 그 유가가 53.5달러입니다. 배럴당 55달러인데 일단은 그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이제 석유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산유국이 보면은 석유를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은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가가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에 셰일 오일 생산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유가가 요즘 최근에 약세를 보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셰일 오일 자체가 보면은 손익 분기 자체가 보면은 상당히 보면 높은 상태인데 실제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해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셰일 오일이 생산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유가가 추가로 상승해서 예를 들어 WTI 기준 봤을 때 60불 이상 간다 한다면은 결국은 셰일 오일 그 생산 자체도 또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도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산유국들입니다. 산유국들이 보면은 생산을 꾸준하게 일정 부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보면은 서로 또 이 감산에 대한 보면 합의가 또 실패를 했을 때 그런 부분 자체는 유가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계 경제가 좀 회복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석유 소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보게 되면은 뭐 실제 유가가 오르는 아니냐 그것은 크게 보면은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석유화학 관련 업무들 정유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그 정유들 보게 되면은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상당히 대규모 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면 석유 사업부에서 거의 상당히 큰 폭으로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영업 적자가 한 2조 한 5천억 이상 됩니다. 상당히 큰 폭의 적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업 적자가 보게 되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왔죠. 그래서 한 1조 한 8천 정도 나왔는데 일단은 지난해 적자폭이 큰 것은 관계없습니다. 없고 다만 회복되면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은 유가 자체가 보면 회복이 되고 그렇다면 석유 쪽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마진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 봤을 때 실제 정제 마진이 최소한 보면은 배럴당 4, 5달러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1.4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유가가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해야만 어느 정도 손익분기 자체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화학 부이니까 화학주에 대한 업종 지수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업종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화학업종도 마찬가지로 1파동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진행이 3파동의 지금 그 진행이었는데 3파동의 하이 파동인 하나, 둘, 셋, 그죠? 그리고 넷, 다섯이죠. 5파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현재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파동이 3-5파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종목을 보기 전에 업종을 봐야 되는데요. 업종 봤을 때는 일단 1파가 나오고 나서 2파가 나오고 3-5파가 나왔으므로 뒤에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런 걸 봤을 때는 A파, B파, C파로 일단 명명되는 4파동, 그러니까 조정파가 일단 그 기술적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5파동이 마지막 파동인 5파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같은 게 봤을 때는 추가적인 그 상승에 대한 그런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일정 업종 지수로 봤을 때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쉬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마지막 5파동이 남아 있다는 것. 그 정도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기억나세요? 어제도 이 굴뚝주 얘기하면서 체질 개선도 하고 있지만 이 원자재 가격에 올해 들어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또 원자재 가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제유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유가가 어느새 50불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는 올해 6월 65달러 이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반대적으로 생각할 게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제 유동성 축소되는 거 아니야? 라는 궁금증일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세,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금리 인상 방아쇠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은 급동원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일단 금리 인상을 당장 뭐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유가 자체가 상당히 예전 같으면은 석유만 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 같으면은 유가가 상승하면은 물가도 상승하고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물가 상승이 되면 금리 인상도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보면은 대체 지금 에너지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말이죠. 지금 화학주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게 주가가 움직인 것은 사실상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런 호재를 가지고 보면은 LG 화학도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화학업종이 움직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니까 물가가 상승한다. 그렇게 일단 대입해서 보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물가 자체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의 어떤 금융정책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물가 상승이 2% 이상 되고, 그리고 그런 상태된다면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가 살짝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코로나 자체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한다면은 이제 일상생활 돌아가고 정상화된다면은 이제 일단 물가 상승도 되고 경제 살아난다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금리 인상도 하게 되겠죠. 근데 금리 인상은 한참 뒤고요. 일단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산 매입에 대해 축소를 한다거나 그런 수순이 우선일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분간 제로 금리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자체를 당장에 일단 일단 금리 인상이나 그쪽으로 대입하는 것은 조금 지금 빠른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을 과식했다고 20kg 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네요. 네. 괜찮나요? 비유가? 예. 자, 금리 인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제 국제 유가의 상승세 이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정유화학주 좀 관심이 크진 않았는데 연초에 아마 꿈틀꿈틀거리는 주가를 보고 말이죠.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화면으로 정리합니다.